안녕하세요.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11월 3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어떻게 우리 최 상무님 어젯밤에 또 일어나서 보셨나요? 아닙니다. 오늘 좀 일찍 와가지고요. 네. 정리하고 또 기자 간담회를 보면서 네. 하나하나 다 그 라인 바이 라인으로 한번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예. 예.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제? 아까 그 전문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대가 조금 있다가 기대했던 발언들이 좀 안 나오니까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급매가 나왔고요. 네. 그 셀오프가 나왔고요. 실제로 그 주가 흐름을 좀 시간 흐름별로 좀 살펴보면요. 네. 노벰버 세컨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거기가 네. 이제 어제 시작했던 주가 시작점이고요. 끝나는 지점인데 다우가 그 현지 시각으로 2시 10분 PM으로 돼 있잖아요. 오후 2시 10분 여기 0.6%인데 이때가 제롬 파월이 인터뷰를 시작했던 시점입니다. 인터뷰를 시작했던 시점이고 밑에 보면은 기자회견 종료시라고 돼 있잖아요. 네.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다우가 마이너스 0.4%, 나스닥이 마이너스 1.6%, S&P 500이 마이너스 1.1%. 요 정도의 수준이었습니다. 네. 그런데 1시간 정도를 남겨놓고 매물을 부르면서 이런 급락이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기자 질의응답 시간에 주가가 빠진 거네요. 질의응답 시간에 초반에는 괜찮았다가 이제 가면 갈수록 네. 약간 실망으로 바뀌면서 주가가 계속 빠지다가 나중에 이제 더 그 매물을 부르면서 급락이 나오게 된 거죠. 어떤 얘기가 이렇게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겁니까? 그 FMC 스테이트먼트는 특별한 게 없었는데 단 하나가 추가된 게 있었습니다. 네. 그 빨간 줄로 표시해놨는데 빨간 표시로 해놨는데 향후 금리 인상 속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축적된 긴축 정책 그리고 정책이 경기와 물가에 미치는데 걸리는 시간 그리고 경제와 금융 환경을 고려할 것. 이 부분이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이것까지만 여기까지만 보면 이제 사람들이 약간의 기대를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오히려 뭐 기대를 할 수 있는 얘기인데요. 예, 기대를 할 수 있는 속도라는 얘기가 나오고. 예, 그렇죠. 그런데 실제로 이 성명서를 발표한 이후에 아까 현지 시각으로 2시 10분부터 이루어진 기자회견에서는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연준의 의지가 강경한다는 그런 강경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코멘트들이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실망을 한 것 같고요. 하나하나 좀 보시죠, 그냥. 예. 여기서 한 두 가지 정도 질문이 빠져 있는데 그건 좀 뭐 정치적인 거 또는 뭐 별 의미가 없는 거라서 뺐고요. 그 두 가지 빼고는 다 질문하고 답변을 넣어놨습니다. 12월에 인상폭을 0.5%포인트로 낮출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좀 단도직입적으로 기자가 물어봤는데 얼마나 현재의 긴축이 물가를 잡는 데 효과적인지를 봐야 하고 계속해서 금리를 올리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속도 조절에는 신중해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좀 또 원론적인 얘기를 했고요. 다 톤 자체는 이렇게 좀 비슷합니다. 연준의 정책에 대해서 미리 언지를 준다면 어떤 거가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현재 수준이 너무 긴축적이다라고 말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물가 상승률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 속도를 완화할 수는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올려야 할 부분은 남아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근원 PC 물가가 5%임을 감안해 볼 때 물가가 잡혔다고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나. 기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무엇을 가지고 평가하나. 그래서 뭐 요거는 그냥 단일한 평가 지표만을 보고 있지는 않다. 이렇게 간단하게 대답을 했고요. 인플레가 더 가속화되는 리스크에 대해서 감지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그러니까 지금도 높은데 더 앞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인플레가 더 심각해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다. 그 증거도 없지만 언제 인플레가 잠잠해질지에 대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질문이 상당히 좋았네요. 보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니까 얘기를 안 하니까
약간 우회적으로 인플레가 더 가속화되는 리스크가 혹시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연준의 의지를 또 살짝 한 물어본 거죠. 연준이 그렇습니다. 어떤 데이터를 지금 보고 있는 건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증거도 없고 심각해지는다는 증거도 없고 지금 좀 쿨다운되는 잠잠해지는 그런 정보도 확보하지 못했다. 이렇게만 또 맞습니다. 애매하게 대답을 했네요. 정책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 있다는 표현에 대해서 아까 성명서에 보면은 그 렉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지금 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시차를 두고 나타날 수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잠깐 멈출 수 있다는 여지를 사람들한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기대를 하게 해줬는데 그거 관련해서 질문을 한 것 같아요. 실물 경제는 시차를 두고 나타날 것이다. 그리고 고물가 상황에서 금리를 올리면 금융시장에 영향을 주고 경제활동에 영향을 주고 물가에 영향을 준다. 지금은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치에 기반해 사람들이 행동을 더 빠르게 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너무 심하게 긴축을 하게 되면 경제가 타격을 받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충분히 긴축 정책을 쓰지 않으면 비용 상승을 막을 수 없어서 더 타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간에서 충분히 긴축을 하면서도 경제에 큰 타격을 주진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좀 웃음이 나오는데 현재 금리 인상으로는 충분치 않다고 생각하는지 계속해서 긴축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멈추는 것이 맞는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조금 두고 보는 게 맞느냐를 고려는 하고 있는데 정확한 시점은 봐야 할 것이고 12월 미팅 때 경제 전망을 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고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약간 여기에서 좀 완화적인 톤으로 좀 바뀌는 듯 했는데 가면 갈수록 좀 이제 좀 강경해집니다. 전반적으로 긴축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주택 시장에 대한 생각은 어떠냐? 보고 있는 데이터 중 정책을 바꿀 만한 증거는 없다. 이 주택에 대해서 물어본 거는 최근에 주택 가격 하락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거 아닌가 싶은데요. 그거에 대해서 막 주택시장에 대해서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크게 막 그 중점을 두고 얘기하진 않았습니다. 코멘트가 많이 없었는데 주택시장을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수급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안정화되는지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모호하게 대답을 했고 주택 가격 하락에 대해서 언급은 없었습니다. 그렇네요. 예. 노동시장 관련해서 임금 상승률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 상당히 중요하다. 실업률이 50년의 최저치고 노동 공급이 증가하고 있지 않다. 임금 상승률이 조금 내려오긴 했지만 여전히 높고 노동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이를 못 따라가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어제 졸트 보고서에서도 나왔듯이 거의 그게 2에 가까웠으니까요. 균형점에 이르기 위해서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금이 인플레이션의 강력한 동인, 드라이버, 요인이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임금만이 인플레이션의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현재 임금이 강하게 올라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크게 되진 않고 실업률을 크게 건드리지 않으면서 조금씩 연착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직까지 원하는 수치가 나오지 않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유엔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언급한 적이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은 글로벌 경제가 좀 위기에 빠질 수 있다라고 언급한 적이 있었는데 그 질문을 좀 기자가 해봤습니다. 유엔에서 글로벌 경제 위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우리가 고려해야 할 점은 뭔가? 지정학적 요인도 고려해야 되고 자주 각국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 총재와 연락 중이고 IMF를 통해서 소통하고 있다. 글로벌 경제가 어려운 시점에 와 있고 중국의 코로나 정책도 영향을 미치고 있고 달러 강세도 문제지만 이런 파급 효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는 여전히 견조하다. 인플레를 잡기 위한 제대로 된 도구를 가지고 있고 미국의 물가가 안정되어야만 글로벌 경제도 안정될 수 있고 다시 미국 경제도 선순환될 것이다. 이런 얘기, 미국 중심의 얘기를 했습니다. 연준의 기조가 에너지 가격 안정에도 영향을 줄 수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수급의 불균형이 다방면에 나타나고 있고 에너지 역시 그렇고 연준의 정책이
간접적으로 에너지 가격 상승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리고 기준금리 때문에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큰데 너무 긴축이 심한 거 아닌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주택가격 봐야 되는 거 맞는데 신규 월세는 지금 피크아웃 조짐이 보이고는 있지만 궁극적으로 물가 하락이 체감되는 시점을 찾아봐야 될 것 같다. 아직은 사람들이 물가 하락을 체감하고 있지 못하다. 뭐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 부분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크리티컬 시장 코멘트 관련해서는 좀 크리티컬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의 말미에 나왔는데요. 네.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인터뷰 지금 하는 중에서요.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 기자가 그렇게 물어봤어요. 시장의 이런 긍정적 리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 질문은 좀 잘못한 질문이네요. 예. 네. 그래서 직접적으로 좀 약간 연준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았나. 그렇네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네. 메시지가 시장에 정확하게 전달되기를 바랄 뿐이다. 네. 물가를 잡아야 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고 금리도 인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니고 충분히 제한적이고 긴축적인 기조를 가져갈 것이다. 물가가 궁극적으로 떨어지기는 하겠지만 아직도 잡혔다는 시그널은 없다. 지난 12개월 데이터를 보더라도 원하는 수치에 오지 않았다. 지금 현재 멈추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앞으로 갈 길이 멀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우리가 충분히 하지 않을 거다. 중간에 멈출 거다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고 너무 빠르게 중단하지 않을 것이다.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한다. 그렇군요. 사실 한국은행 총재님이나 예. 이 연준 그 사람들의 롤이 있잖아요. 예. 롤은 물가를 안정화시키고 고용을 완전 고용으로 잡는 게 그게 목표인데 자꾸만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예. 우리한테도 가끔씩 찾아와서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이 자꾸만 이래 종목 좀 자꾸 조그만 종목 막 물어보면 사실 좀 짜증 나잖아요, 그죠? 예. 막 이상한 잡주 가지고 와가지고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제 좀 화가 나죠. 예. 그러면 이제 연준이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이런 욕을 들어가면서도 이런 노력을 하고 있고 약간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지금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좀 인내하면서 금리를 올리면서 긴축을 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계속 주고받는데 이 주식시장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좀 저라도 좀 단호하게 얘기하겠어요. 우리한테 뭐 종목 이상한 종목 물어보면 제가 좀 단호하게 얘기하잖아요. 막 좀 화내면서도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주식시장도 그냥 그럭저럭 밋밋하게 보합권에서 움직였었고 채권시장도 금리가 뭐 그렇게 튀는 수준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면서 이 멘트가 굉장히 조금 시장 참여자들한테는 그리고 이제 왜 이런 질문을 하지라는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하게 했을 것 같아요. 이 인터뷰 중에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긍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리액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무 질문이 나이브예요. 말 그대로 좀 우리 제롬 파월 총재님의 심기를 좀 건드렸네 보니까. 그 이후에도 이제 이거와 연관돼서 이제 더 이 기조를 더 강하게 이어가는데 물가를 2%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역풍을 예상하는가. 역풍이 있겠지만 크지 않을 것이고 아직도 가계의 소비 저축이 견조하다. 그러니까 견조하기 때문에 상관없다. 이런 의미로 들리고요. 수요 둔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수요는 당연히 영향을 받을 것이고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다. 그리고 마지막에 연착륙 가능한가에 대해서 질문했는데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단정해서 말하기는 어렵지만 노동시장의 전체 데이터를 봤을 때 일자리와 실업률이 서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있다. 아주 높은 구인율을 보여주고 있다. 일자리는 많은데 자리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고 또한 현재의 낮은 실업률이 얼마나 지속되는가도 중요하다.
고용 시장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고 경험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강한 노동 시장이다. 이 부분을 어떻게 소프트 랜딩 시키느냐가 중요하고 물가를 잡는 게 중요하다. 상품에 대한 인플레이션은 내려왔는데 충분치 않고 서비스 속 인플레이션은 핵심 서비스 쪽이 올라갔다. 결국 소프트 랜딩을 위한 긴축 정책을 해 나가도록 하겠다.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요 얘기가 연준의 가장 기본적인 스탠스죠. 예. 소프트 랜딩을 위한 예. 긴축. 예, 물가도 잡고. 예. 하지만은 경기를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랜딩 시키면서 그죠? 경제에 충격을 많이 주지 않으면서 물가를 잡는 거. 이게 이제 연준의 목표인 거죠. 전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굉장히 교과서적인 했어요. 맞습니다. 네, 교과서적인 얘기인데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애들 용돈을 쫙 올려줘서 애들이 용돈 쓰는 거에 이제 많이 맛이 들려져 있다가 네, 날씨가 너무 뜨거워지니까 나가서 놀면 조금 위험해지니까 아빠가 이제 용돈을 줄이면서 지금은 미세먼지도 많고 날씨도 뜨거우니까 좀 참아라 하는데 자꾸만 이제 다시 용돈도 올려주고 막 놀고 싶은데 네. 그런 분위기에서 계속 기자회견에서도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 네. 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제롬 파월이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일단 물가가 이게 소리 없는 세금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예. 물가가 이렇게 지속되면 결국 누가 고통받느냐면 결국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들이 고통을 받고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계속 이런 노력을 좀 하고 있는 건데 경제는 나름 탄탄하다. 네. 경제 망가지는 거는 내가 봤을 때는 아직 조짐이 없다.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전반적인 경기 경착륙에 대한 생각도 우려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어쨌든 긴축이 이제 피벗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에 대해서는 제롬 파월 얘기대로 뭔가 데이터가 확실하게 나와야 된다. 뭐 요 얘기가 계속 지난 9월 이후로도 계속 뭐 그 전에 바로 있었던 뭐 잭슨홀 미팅부터 계속 일관된 기조였다라는 걸 봐지고 금리의 영향을 많이 받는 이런 성장주 같은 경우가 이제 멀티플에 영향을 주니까 또다시 이제 확 밀리는 모습이었고 사실 이제 금리가 멈추지 않겠느냐에 대한 약간 매크로 배팅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성장주가 상승을 한 부분을 보면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실망감으로 빠진 것 같고 하지만 이제 시장을 보면 다우 지수가 뭐 지난달에 14% 올랐나요? 그렇죠. 그렇고 어제도 이제 하락이 굉장히 제한적인 거 보면 지금부터는 철저하게 또 차별화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사실 어제 이제 이 급락분이 나오게 된 주요 이제 투자 주체들은 기존에 며칠간 그 FOMC가 열리기 이전에 약간의 기대감을 가지고 샀던 사람들이 다시 실망감으로 바뀌면서 다시 던지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보니까 우리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침에 시작할 때는 한 1.5% 정도 그러면 한 30포인트? 35포인트? 그 정도일 것 같고 왜 외국인은 지금 계속 사고 있을까? 제롬 파월의 이거 피벗을 보면서 배팅을 하는 것 같진 않아요. 최근에 외국인들이 한 3조 5천억 정도 꽤 큰 폭으로 지금 사고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홍콩의 매니저가 왜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사나 여기서 이제 달러가 계속 고공행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6개월에서 1년 보통 1년이죠. 1년으로 봤을 때 뭐 환에서도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뭐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시장의 순매수로 이어가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우리 시장의 모습은 약간 다우지수 비슷한 식으로 좀 견고한 모습이 나오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채플미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제도 상무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